오세훈의 유튜브로 오세훈 후! 뭘 원해? 투게더 보고 싶은 게 뭐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자. 모르면 손해, 알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 중에 뭘 하나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책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알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시장 시절에 희망 플러스 통장 혹은 꿈나래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도입을 새롭게 한 거죠. 그래서 전국으로 퍼뜨린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책의 이름이 희망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정책 사업인데요. 흔히 일정한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막 나눠주는 복지 정책이 요즘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합계. 그러면 나라에서 정부 돈으로 500만 원을 거기다가 보태서 3년 만에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보통 은행 이자는 몇 퍼센트 이렇잖아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맞아야 되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 돈을 갖다가 막 무작위로 나눠주는 정책만큼 나쁜 복지 정책은 없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본인이 일정 부분 노력할 때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설계가 된 복지 정책입니다. 아마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가, 이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경쟁률이 한 3대 1이 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한 3대 1, 4대 1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분께 혜택이 가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저축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를 잘해서 내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이제 이 수혜자로 선정이 되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름만 머릿속에 저장해놔도 필요할 때 신청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정책을 이제 시행할 때도 좀 많이 반대도 많이 하고 뭐 문제도 있었고 했을 텐데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워낙 취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정부 돈을 이 보태드리는 금액에 전액을 다 정부 돈으로 보태주면 이건 좀 과한 복지가 아니냐 하는 그 복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지가들을 구해가지고 처음에 일단 시작할 때 적어도 몇백 명은 혜택을 보는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몇 개월 동안 뛰어다니면서 그 독지가들을 접촉을 하고 설명드려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동참 약속을 받아내는데 사실 준비 기간이 몇 달 걸렸어요. 그럼 현재도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행된 게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10년씩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책은 복지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그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가능합니다. 희망 인문학 과정이라는 네. 정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라는 것도 이 희망 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과 함께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희망의 인문학 코스는 정신적인 자립 의지를 북돋아드리고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게 쉽겠냐, 이런 언뜻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코스라는 거는 이제 주로 노숙인들을 비롯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는
미국의 얼 쇼리스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던 클레멘트 코스라고 하는 걸 책을 읽으면서 접하게 돼서 그 책을 제가 읽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인들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노숙인들은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엄동설화에 추운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 시설에 이분들을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면 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속절없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규율이 있잖아요. 몇 시에는 꼭 주무셔야 되고, 몇 시에는 꼭 일어나야 되고, 되도록이면 알선해드리는 직장을 좀 나가서 일이라도 하시라고 권하고, 이게 싫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따뜻하게 잘 대해드려도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공연불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런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새벽에 갑자기 이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급습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 30분, 1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들께 따뜻한 주무실 곳과 따뜻한 밥, 영양분 있는 밥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게 육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똑같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 기억에 하면 서울시 내 4-5개 대학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졸업할 때는 총장님이 진짜 대학원생들 졸업할 때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나와서 그분들께 똑같이 옷을 입혀드리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출석률이 막 70%, 80%까지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노숙인 예산을 정말 알토란같이 보람있게 쓸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 희망의 인문학 코스가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뭐 침낭을 제공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지원이 더 많은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이 희망의 인문학 코스라든가 또 희망 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조금씩 퍼져나갔던 이런 성공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두면 좋은 정책 정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제 딴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쓸모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쓸모가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됐다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